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식재료, 바로 두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부가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또 어떻게 먹어야 최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먼저 두부의 놀라운 장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부는 콩으로 만들어져서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데요. 특히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없어서 심혈관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칼슘 함유량도 높아서 뼈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갱년기 여성분들 주목해 주세요. 두부 속 풍부한 칼슘이 골다공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또한 두부에는 비타민 B군과 레시틴 성분이 풍부해서 피로회복과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두부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건강을 망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두부와 함께 먹으면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3가지와 함께 먹으면 보약보다 좋은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첫 번째는 바로 시금치입니다.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버무려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건강하려고 먹었던 이 둘의 조합이 최악의 궁합입니다. 시금치에는 베타카로틴, 루테인, 제아잔틴 등 눈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시력 저하를 유발하는 황반 변성과 백내장 등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시금치에 함유된 엽록소는 암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미국 임상영양저널에 따르면 시금치를 매일 섭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위암 발병률이 35%, 대장암과 유방암 발병률이 40%, 췌장암 발병률은 23% 낮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금치가 두부와 함께 섭취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옥살산이 두부에 있는 칼슘과 결합하면 수산화칼슘이 생성됩니다. 이 수산화칼슘이 신장이나 요로에 침착되면 결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는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금치를 섭취할 때는 칼슘이 많은 음식인 두부와 함께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만약 두부와 시금치를 꼭 같이 드신다면 끓는 물에 데쳐서 드셔야 옥살산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여기에 참기름이나 참깨를 함께 곁들여 드시면 아미노산의 일종인 리신이 결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두 번째는 유부입니다. 마트에서 유부 초밥을 구매해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간편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지만 이는 건강에 정말 안 좋습니다. 유부는 두부를 얇게 펴서 튀긴 음식인데 튀기는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기름을 흡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칼로리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 칼로리는 과체중과 비만을 일으키고 당뇨병, 심장병 등 다양한 만성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튀기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름 중 일부는 트랜스 지방으로 변환됩니다. 이 트랜스 지방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게 되고 특히 심장병의 주요 원인인 동맥경화를 유발하여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유부 초밥을 만들 때 사용하는 소스, 배합초에는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액상과당을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 바로 흡수되지 않고 간에 저장되어 지방간을 유발하여 간 기능 저하를 일으키며 심할 경우 간경화나 간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가당 식품은 우리의 식단에서 가능한 한 제외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유부 초밥을 드실 때는 이러한 점들을 유의해 섭취하시고 직접 만드실 경우 설탕이나 액상과당 대신 건강에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갑상선이 약한 분들입니다. 두부는 그야말로 완전 식품에 가까울 정도로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인데요. 하지만 갑상선이 약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두부의 원료인 콩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노화 방지, 면역력 강화, 항암 작용, 피부 미용 등 다양한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그 반면에 요오드 성분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과 조절을 돕는 필수 무기질입니다.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의 생성이 억제되어 갑상선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몸이 쉽게 피로해지며 무기력해지고 체중이 증가하면서 우울증, 집중력 저하, 부종, 변비 등 다양한 증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갑상선 기능이 약한 분들은 두부를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두부는 영양이 높은 식품이지만 모든 것이 그렇듯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약한 분들은 하루 한 모 정도만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두부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계란입니다. 계란은 영양가가 매우 높은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죠. 계란에는 단백질, 비타민 A, D, E, 그리고 B12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비타민 A는 눈 건강과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좋은 계란과 두부는 따로 먹어도 좋지만 함께 먹는다면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이 탈모를 유발하는 DHT 호르몬 생성을 억제해주고, 동물성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에 없는 필수 아미노산을 채워주며 모발 생장과 재생을 도와줍니다. 또 두부와 계란의 풍부한 비오틴이 모발의 주성분인 케라틴의 생성을 도와 가느다란 머리카락을 굵게 만들어주고 두피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날달걀에는 비오틴의 흡수를 방해하는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는 계란을 꼭 익혀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으로 다양한 건강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암 발병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전립선암 예방에 정말 탁월합니다. 또한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며 콜레스테롤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는 동맥경화를 막아 심장병이나 뇌졸중을 예방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기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좋은 두부와 토마토를 함께 섭취하면 두 음식의 건강 효과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더욱 강화됩니다. 두부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여 근육과 뼈 건강에 도움을 주며,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풍부하여 여성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외에도 두부와 토마토는 각각 다른 영양소를 보충해 주므로 균형 잡힌 영양 섭취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미역입니다. 미역에는 요오드, 칼슘, 마그네슘, 철분 등 무기질이 풍부하며 다양한 비타민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영양소들은 피부, 머리카락, 손톱 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고, 그 외에도 피부 건강에 좋은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피부 노화를 늦추고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좋은 미역과 두부를 함께 섭취한다면 두 음식의 건강 효과가 시너지를 발휘하여 더욱 강화됩니다. 두부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여 근육과 뼈 건강에 도움을 주며, 단백질은 미역의 영양 흡수를 돕습니다. 따라서 두부와 미역을 함께 섭취하면 미역의 다양한 무기질과 두부의 단백질, 칼슘 등의 영양소를 함께 섭취할 수 있어 건강에 최고의 궁합인 셈입니다. 이런 조합은 특히 뼈 건강에 좋으며, 두부의 이소플라본과 미역의 미네랄이 함께 작용하여 여성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부와 미역을 함께 섭취하는 방법으로는 두부 미역국이 대표적이며, 이 외에도 두부와 미역을 이용한 샐러드, 볶음 등 다양한 요리로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부를 더욱 건강하게 먹는 방법 하나 더, 두부를 냉동 보관하면 단백질 함량이 더 높아집니다. 두부를 작게 썰어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먹기 전에 해동하면 더욱 쫄깃한 식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냉동 보관이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두부를 얼리면 단백질 함량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꽁꽁 얼어가는 과정에서 수분이 빠지고 단백질이 응축되기 때문인데요. 100g 기준 단백질 함량이 6배가량 증가합니다.
두부의 부피가 줄어들면서 무게 대비 단백질 함량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내부에 있던 수분이 얼면서 표면에 구멍이 생겨 식감은 고기처럼 쫄깃해집니다. 다만 두부를 얼릴 때는 먹기 좋은 크기로 손질해서 얼려야 합니다. 손질하지 않고 통으로 얼리면 수분도 잘 빠져나가지 않을 뿐더러 식감도 좋지 않습니다. 두부를 얼리기 전에 키친타월로 표면에 수분을 제거해주고 지퍼백에 담아서 얼려주면 됩니다. 나중에 드실 때는 전자레인지에 3분 정도 돌려주시거나 냉장실에서 해동시켜 드시면 됩니다. 수분이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볶음은 물론 조림이나 찌개에 넣으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두부도 섭취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콩에 들어있는 퓨린 성분인데요. 통풍이 있는 분들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섭취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치매입니다. 치매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정말 힘들게 하는 무서운 병인데요. 그래서 초기에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